HLB는 4.1% 상승하며 4거래일 연속 고점을 높여가며 하한가 이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565만 주로 조금 감소했지만 CRL 이후 꾸준히 500만 주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한가를 맞았던 5월 20일 이후 누적 거래량은 6,500만 주로 일평균 거래량은 1,300만 주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5월 21일에는 2,100만 주의 거래가 터지며 2021년 7월 15일 이후 근 3년 만에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였는데 바닥권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손바뀜이 진행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 이론으로 자주 언급했듯이 바닥권에서 나온 대량의 손바뀜은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예후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개인이 이탈하며 순매도세를 보이는 것 또한 수급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1.38% 상승하며 12만 주를 넘는 거래량을 보여주었는데 이탈한 투자자만큼이나 대기 매수세 또한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본장은 물론이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25만 주를 순매수하는 등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수하며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CRL 발표 이후 외국인은 33만 주를 순매수하였으며 기관 투자자는 11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52만 주를 순매도하며 기관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HLB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되는 미국 암학회에서 공개 예정인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마 병용요법 추가 임상의 초록을 공개했습니다. 전체 생존 기간을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크게 늘리는 성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간암치료제 역사상 가장 긴 전체 생존 기간을 또다시 경신한 것입니다. 이번 결과는 추가 분석 데이터가 반영되어 확정된 것이며 전체 내용은 미국 암학회인 아스코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CRL 이슈가 빠르게 해소돼가는 과정인데 아스코에서 다시 한번 리캄 병용요법의 우수한 데이터가 부각되고 FDA와 미팅으로 CRL이 소소한 문제라는 것이 확인되어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그동안 이탈했던 물량이 포모 현상으로 되돌아올 것을 예상하는 것은 그리 무리한 상상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현실화된다면 5월 16일 이전보다는 수급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HLB와 항서제약은 바이오 포럼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CRL 수신 내용을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부 언론들은 팩트체크 없이 자극적인 타이틀로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약 승인 여부가 발표되기 전에는 사실상 신약 허가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주목을 끌었던 어느 언론사는 이번에는 FDA 간암 신약 허가의 칼자루는 우크라이나가 쥐고 있다는 추측성 기사를 팩트체크 없이 보도하였습니다. 사실 언론사의 이러한 추측 기사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사측과 진 회장이기는 합니다. 사측과 진 회장은 IR과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약 승인이 확실시된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으며 비모 인스펙션의 여행금지 지역과 관련해서는 섣불리 전쟁 지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추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측은 이러한 논란이 생기자 CRL에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여행 제한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해당 국가로 추측했지만 해당 여행 제한이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 FDA의 내부 사정에 의해 해외 방문을 아직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전후 사정이나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소명의식이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향파가 예시로 활용한 해당 기사는 22일 첫 송출된 이후 자회사를 포함하여 두 차례 더 정정 없이 송출되었기 때문에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인 정확성과 공정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에는 철저하게 HLB를 외면했었던 연기금은 최근에는 신약 승인 기대감에 편승하여 지속적으로 순매수 규모를 늘려오다가 CRL 이후 잠시 매물을 내놓았지만 최근 4거래일 중에 3거래일을 순매수하며 여전히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금융투자는 운용자금의 한계로 인해 단타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승인 발표 이전은 물론이고 CRL 이후에도 기관 순매수를 주도하며 여전히 신약 승인 가능성에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는 글로벌 주요 지수가 상승할 때는 절반만 따라가다가 조정을 보일 때는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FOMC 회의록에서 연준 의원들이 물가 목표치를 향한 인플레이션의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는 매파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언론들이 부정적으로 보도하며 코스피 위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출향파는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연준 인사들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의례적 발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증시가 끝나고 열린 미증시는 이러한 분위기를 추가로 반영하며 나스닥이 1.1%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내일 우리 증시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3.17%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으며 엔비디아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컨센서스와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장전 코멘트는 물론이고 HLB 방송을 하면서도 AI는 이제 태동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출향파가 중대형 반도체 종목 중에서 최선호주라고 말씀드린 SK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엔비디아와 동행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 바이오주에 영향을 끼치는 헬스케어 섹터가 약세를 보인 것은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지수의 약세에도 HLB그룹주의 선방으로 제약바이오주가 섹터 등락률 상위권에 포진한 모습입니다. 양대 시장 시총 1,500억 이상 제약바이오주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HLB그룹주들이 상위권에 포진하며 제약바이오주의 견조한 흐름을 지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서제약 부사장이 참여했던 바이오 포럼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주요 이슈를 정리하며 향후 대응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포럼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항서제약 부사장을 포함하여 주요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인 비모와 관련하여 세계의 평가 항목에서 모두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NAI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CMC에서는 시설 관련 이슈에서 마이너한 부분만 지적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CRL 이슈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였습니다. 항서제약 부사장은 항서제약과 함께 최다 환자가 참여한 하얼빈 의대 안병원은 물론이고 CRO를 담당한 IQVR을 대상으로 한 실사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NAI를 받았다는 것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비모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FDA는 임상시험 관련 실사를 3가지 등급으로 평가하는데 공식적 조치가 필요한 OAI가 아니라면 자발적 조치를 권하는 VAI만 받아도 적정 평가로 간주됩니다. 3가지 항목에서 모두 조치가 필요 없는 NAI를 받았기 때문에 FDA의 비모 관련 이슈는 일부 언론의 부정적인 평가와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CRL 이후 제어가 소요기간에 대한 질문에 HLB그룹 한용의 CTO는 최근 CMC 문제로 CRL이 나온 경우 다시 허가를 받는 기간이 평균 6.7개월이라고 설명하며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빠르면 2-3개월 만에 끝낼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최종 임상 결과 보고서를 수령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아무리 단축하더라도 1년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며 특히 간암의 경우 임상기관을 추가할 경우 3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상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임상을 추가할 일이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는데도 굳이 임상기관을 추가할 경우를 예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게 아니라면 허무한 뇌피셜에 불과할 것입니다. 출향파가 회원을 위한 HLB 마감 코멘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HLB와 항서제약이 CRL 관련 수신 내용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허언으로 투자자를 기만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가 될 것입니다. HLB 임원과 항서제약 부사장이 허언을 해서 얻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곡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출향파는 바이오 포럼과 기자간담회를 부정적으로 언급하거나 반론을 제기한 언론들의 주장을 모두 확인해봤는데 어떤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보셨듯이 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뭐라고 하더라 수준이었기 때문에 비판이나 반론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선동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언론으로서의 소명의식이 결여된 채 카더라식의 기사로 승인 가능성을 무논리로 비판하는 것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기사를 보면 팩트와 허위를 교모하게 짜집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에서는 HLB가 하한가 쇼크 직전일부터 이후 4거래일 동안 120만 주가 넘는 신규 대차 거래가 발생했는데 상환 수량은 하루 2만 주에서 8만 주 수준에 그치며 7% 후반대였던 대차잔고 비율이 8.5%까지 높아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전부 팩트이지만 교묘한 편집으로 최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의도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사로서의 가치나 공정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신규 대차 거래는 120만 주라고 4거래일을 합산하면서도 상환 수량은 굳이 2만 주에서 8만 주로 일별로 표기한 것도 문제지만 실제 8만 주를 넘게 상환한 날은 3일이며 2만 주 때 상환한 날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2만 주에서 8만 주라고 하며 상환 수량이 적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뉘앙스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사 내용은 대차잔고와 대차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것처럼 묘사됐습니다. 그러나 출향파가 정리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차잔고는 3월 25일 1조 2,800억을 찍고 반토막이하로 하락한 5,636억이며 최근 낙폭과 비교하면 CRL 이슈에도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기저효과를 무시한 채 특정 구간에서 특정 수치로 과대포장한다면 이는 허위성 기사라고 해도 변명할 말이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HLB는 5월 16일에 신약 승인 여부가 공개되었는데 HLB가 예상보다 빠르게 FDA 심사를 완료하고 지정된 날짜까지 승인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었던 것은 PDUFA라고 하는 처방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방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을 쉽게 설명하면 혁신적인 의약품에 한해 최대한 빨리 심사를 해주는 제도이며 신청자가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FDA는 해당 자금으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날짜를 특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방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과 관련하여 일부 HLB 커뮤니티에서 CRL을 수신하게 되면 앞으로는 승인 여부 날짜가 특정되지 않고 언제 승인 여부가 결정될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신청을 하게 되면 새롭게 심사 일정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 팩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향파는 회원방은 물론이고 공개 영상을 통해서도 자주 언급했듯이 특정 종목에 40% 이상 투자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장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5월 16일보다는 신약 승인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승인 발표 이전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승인 여부는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제약바이오주를 투자하면서 하이리턴만 기대하고 하이리스크를 감내할 수 없다면 신약 개발 바이오주 투자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자제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전 방송과 장전 코멘트에서도 강조드렸듯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했던 5월 16일 이전과 비교하면 현재는 두 가지 소소한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출향파 멤버십 추천 종목은 여전히 지수 대비 추천 성과가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머물렀고 코스닥은 적지 않게 하락했지만 출향파 5월 추천 성과는 합산 수익률이 303%이며 합산 손실은 수익률의 10%에 불과한 32% 수준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종목과 익절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 또한 합산 손실률을 압도적으로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몰빵하다 보면 HLB처럼 일시적인 악재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출향파 최선호주를 추천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정교하게 대응해왔던 출향파의 HLB 매매 스킬을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향파 채널은 3가지 플랫폼에서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향파 멤버십은 코덱스 레버리지나 SK하이닉스 같은 출향파 최선호주를 추천하며 장기 보유 종목으로 HLB 주요 그룹주를 장중에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출향파 멤버십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플랫폼의 장단점을 확인하신 후에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